요리보고 유래보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활기찬 한 주의 시작. 매주 월요일 점심마다 여러분과 만나는 신다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지나고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시험을 보내고 나니 벌써 11월입니다. 2014년도 2달 남았네요. 가을도 끝물이고 겨울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과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 나누시진 않나요? 더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이 음식이 언제 생겨났는지, 왜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 내가 지금 먹는 이것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신 적 없나요? 알고 먹으면 더욱 맛있고 선조들의 지혜에 놀라며 음식을 감사히 먹게 되는 본격 음식 탐구 방송 요리보고 유래보고 지금 시작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입에 쏙 담기는 음식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해는 어둑어둑해지고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저기 등불을 달아놓은 가게가 있네요. 가게에 들어서 문을 여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합니다. 요리사는 눈앞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을 한 움큼 쥐어 식초를 바르고 문지릅니다. 여러 번 움켜쥐다가 붉은 빛이 나는 생선 한 조각을 집어 고추냉이를 묻히고 밥 위에 얹습니다. 밥과 생선 조각을 한 번 꼭 뭉쳐주고 저희 앞에 높은 접시에 완성된 음식을 놓아줍니다. 음식을 집어 간장을 약간 찍고 입안에 넣습니다. 흰 밥의 포근함과 차가운 생선살이 입안에 처음 와닿습니다. 씹을수록 생선향이 퍼지면서 부드럽게 퍼집니다. 짭조름한 간장이 입안을 휘감아 지나가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음식은 잠든 미각을 깨워줄 짭조름함, 초밥입니다. 초밥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류학자 사이에서는 더운 기후의 동남아 라오스의 원주민이나 브루네오 화전민에서 생겨난 것이 전달되고 진화해 지금의 초밥이 된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생선을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생선과 전분을 같이 넣고 발효시킨 것에서 유래된 스시. 스시의 유래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래 스시의 유래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래 스시는 민물 생선을 갈라 내장을 꺼내 소금에 절인 뒤 밥을 속에 넣고 누름돌을 올려놓고 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다가 수십일, 수개월을 발효시켜 밥보다 생선을 주로 식탁에 올려 먹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스시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일본에서 식량이 부족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우리의 주인공은 산에서 먹을 것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사고로 다칠 뻔한 그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왕실 주방의 책임자였습니다. 고마워했던 왕실 주방 책임자는 주인공에게 왕실 주방에서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주인공의 삶은 살짝 바뀌었죠. 주인공은 왕실 주방에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의 왕은 투정이 심해서 한 번 먹은 음식은 거의 다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은 거부를 하고 남는 음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남는 음식이 아까웠던 우리의 주인공은 음식을 챙겨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은 음식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한 왕실 주방장이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생선과 밥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은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갔는데요. 궁궐의 치안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게 뒤쫓긴 끝에 주인공은 붙잡힙니다. 음식이 압류당하는 그때 치안의 책임자는 좋은 냄새를 맡습니다. 맛 좋은 냄새가 어디선가 나고 그것을 궁금해하던 책임자는 압류한 생선과 밥을 열어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리화할 생각을 했고 이후 왕에게 대령하고 왕의 입맛에까지 맞는 음식인 초밥이 되었습니다. 초밥에 대해 주방장들은 뿌듯했을 것 같네요. 스시는 원래 오랜 시간 발효를 해서 먹던 음식입니다. 물고기가 흔하지만 더운 기후에 오래 저장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소금에 물고기를 절이는 방법을 고안했고 속에 넣어두었던 밥을 우연히 먹게 되면서 스시의 원형이 되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점이 아쉬웠습니다. 1820년대 하나야 요헤이라는 요리사가 마침내 초밥을 금방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밥에 식초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와 저장을 하려고 생겨난 초밥이 요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헤이는 밥에 식초를 넣고 버무린 후 회떠 잘게 자른 생선 조각을 한입 크기로 뭉친 밥에 얹었습니다. 이때 초밥을 니기리 초밥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먹는 초밥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기보다 손쉽게 만들어진 초밥을 먹고 싶던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니기리 초밥은 빠르게 확산되었죠. 여러분이 즐겁게 먹는 회전초밥은 어떻게 생겨난지 궁금한지 않으신가요? 핵심만 말하자면 회전초밥은 신선도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레일 위의 접시가 계속 움직이면 시각적으로 생동감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접시가 금세 사라지겠죠. 접시가 사라진 공간에 새로 만들어진 초밥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초밥의 신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초밥은 요리법에 따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생선 조각을 얹은 니기리 스시와 콘 아이스크림처럼 김에 쌓여 쌀밥에 식초를 버무리고 날치알과 무순이 담긴 노리마키, 유부초밥이라고 알고 있는 이나리 스시가 있다고 합니다. 초밥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오랜만에 초밥을 먹어봐야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음식의 재료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어떤 이유에선가 생겨난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진화시켜온 사건과 사람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완성이 아닙니다. 음식은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요리 한 입 꼭꼭 씹으며 거기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요리보고 유래보고 제작 진행의 신다은, 기술의 박소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해철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기리며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신해철 그대에게.